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예절을 한번 지도하게 되는지, 내용이 써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배우실 사자수학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하라. 출불역방하고 유불유방하라. 약구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평생 일기라도 기재여산이니라 라는 구절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내용은 방향입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부모님 속이지 말라. 죄다 뭐 이런 구절의 한번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사자수학이 가르치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날출 반드시 필 아랠 꼭 어조사지 출필곡지하고 출필곡지하고 날출 반드시 필 아랠 꼭 어조사지입니다. 자, 나아갈 때는 내가 밖에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곡지, 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 곡 아른다. 이게 원래 알릴 고자인데요. 알릴 고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알리는 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할 때는 아랠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밖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필배알하라. 돌아올 반 반드시 필 절배 벨알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반 반드시 필 절배 벨알. 우리 벨알 어찌갈 들어간 시리즈물에서 보셨죠? 어찌갈 들어가면 알, 개, 갈 발음한다. 제가 한번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반 돌아와서는 필 반드시 절배 절을 하고 아른다.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배아를 이제 옛날 조선 시절처럼 다녀왔습니다. 소자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녀왔다면 인사를 바르게 하고 어디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예의다. 라고 합니다. 내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도 부모님한테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모님이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외출하고 난 다음에 내 상태가 또 어땠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얼굴을 뵙고 그 부모님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는 것, 잘 다녀왔노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거 지도해야 됩니다. 자, 나갈 땐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직접 뵙고 아른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안 지키니 문제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출불역방하고 날출 안입을 바꿀역 방향방으로 하겠습니다. 방향방. 나아가서 방향을 바꾸지 말고, 자, 제가 오늘 강남역 가서 그쪽에서 친구 만납니다 라고 하고 나갔는데 강남역에서 놀지 않고 내가 명동으로 가버렸다면 부모님이 분명히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쪽이 없게 되면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A가 이제 연락이 두절이 돼버리면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간다고 했던 방향이 있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힘들고 위치 추적이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부모에 대한 예의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갈 때 방향을 갑자기 바꾸지 말고 유필유방하라. 유필유방하라. 놀유 반드시 필. 있을유 방향방입니다. 놀유 반드시 필. 네가 밖에서 놀 때 반드시 유방하라.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건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다 쭉쭉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또는 어디서 노는지 확실하지 않게 놀지 않고 네가 놀더라도 너의 방향을 정확하게 부모님한테 일러주고 놀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가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의 이제 좀 아들이 크니까 아들도 친구들 만나고 생일 파티도 가고 뭐 시험 끝났다고 영화도 보고 이럴 때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니? 그러면 어디에서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뭐 PC방 갔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쯤 들어오니? 네, 몇 시쯤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제가 얘가 이렇게 놀고 이때쯤이면 들어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안 됐는데도 아이가 안 오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서로가 믿고 서로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고 충분히 존중해 줄 때 서로가 편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속이지 않아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외출은 분명히 했을 거고 놀러도 갔을 건데 그렇다면 부모에게 나의 거취를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방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신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나갈 때에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놀 때에는 반드시 방향을 정하고 놀아야 된다. 내가 바꿀 것 같으면 나갈 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할 텐데 혹여라도 거기에 일이 되지 않으면 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한테는 나의 거취를 가감없이 비밀로 하지 않고 밝혀둔다라고 사자수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반필패야라라 출불역방하고 육필유방하라 저랑 같이 한번 하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하죠. 줄필곡지하고 반필패야라라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하라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자수학 제가 강의하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같이 대답 듣고 요즘 시대에는 어떠니라고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성덕도 같이 몸 흔들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참 재밌는 수업인데 이거는 쌍방이 아닌 저만 이렇게 하는 일방이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여러분 시청하실 때 제가 보지 않아도 같이 노래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의미도 하고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참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하겠습니다. 약고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자, 약고서적하고 여기서 만약약입니다. 만약약, 알릴고, 선역서, 갈적자입니다. 만약약, 알릴고 만약 제가 알렸습니다. 선역서, 갈적, 저 서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고하고 불부동왕하라. 안이불, 다시부, 동력동, 가을왕. 안이불, 다시부, 동력동, 가을왕.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다시 동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너의 방향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서쪽으로 얘기해놓고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너의 거취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부모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니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럼 세 번째 보실까요? 평생 일기라도 평평할 평, 날생, 삼생, 한일, 속일기입니다. 네가 평생 부모님을 한 번만 속였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부모를 한 번만 속였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을 속인 적 없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속였죠. 그런데 사자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평생 한 번 속였어라도 그 한 번이 기죄 여산이니라 극이 죄죄 같을 여산 너의 그 한 번 속였던 죄가 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번 속였다면 죄가 산을 넘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의 산만큼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 부모님이 한 번 속이는 네가 이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부분이 죄가 아주 크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부모 속이는 죄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남을 속인다는 거 신뢰가 깨지는 행동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가 깨지면 믿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엔 신용사회지요. 은행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용 등급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용 한번 잃으면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사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연인 간에 신뢰라는 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 쌓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꼭 거짓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 속일지라도 그 죄가 산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고해놓고 다시 동쪽으로 간다고 하지 말라. 평생 한 번 속일지라도 그 죄는 산과 같게 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얕고 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평생 일기라도 평생 일기라도 기죄 여산이니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얕고 서적하고 불부동왕하라 평생 일기라도 기죄 여산이니라 오늘 배우신 사자수학 구절은요. 나의 거취와 나의 방향을 부모님께 알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인사 꼭 하며 부모를 속이는 행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구절 배워서 실천만 한다면 모두가 다 효자일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사자수학 구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보시기 좋았나요? 중요한 내용 어떻게 마음에 오셨나요? 이런 영상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6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생활 예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잠깐 편하게 시청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은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하고 의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하라를 배우시겠고요. 음식 친전이하든 물출 기성하라, 의복 대해는 물실 물열하라라는 구절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현대식으로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한 후에 저와 성독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시간 가지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수학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음식 수학이라도 마실음, 먹을시, 모름지기수, 비록수, 아카락자입니다. 여기서는 아카락보다는 나쁘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쁘라. 두 개씩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음식입니다. 마시고 먹는 것이 비록 뭐 하더라도 나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고급지게 비싸게 그렇게 먹을 수는 없지요. 때로는 내가 아주 볼품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비록 음식이 나쁘더라도 두 번째 여지필식하고 주다 줄여 어조사 지 반드시 필 먹을식 여지하시다 주셨습니다. 누가? 부모님께서 주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건 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먹고 부모님께서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먹고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식을 반드시 싫다고 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니네는 먹어야 되느니라 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아동 학대처럼 해석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자서학에서 기본적인 건 효와 충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식이 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음식, 좀 영양분이 없는 음식 이런 걸 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못 먹을지언정 내 자식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세상 부모의 마음인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형편이 나빠서 부모가 자식에게 좀 나쁜 음식을 주거든 그 음식을 받은 자식은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며 효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먹어라. 그래야 부모님이 편해하시고 그 나쁜 음식 주는 부모 절대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식이 그렇게 잘 먹어주게 되면 내가 더 노력하여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좋은 걸로 주겠다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걸 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투정 안 하고 먹는 것도 큰 효도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먹는 거가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못 먹게 하고 이런 시대고 먹은 그 음식을 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자, 먹는 것 자체로 끼니를 때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음식을 투정하고 먹지 않고 이렇게 되면 부모가 참 속상한 일이지요.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음식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아이들이 쉽게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의복 수학이라도 오드 옷복 비록스 나쁠 악자입니다. 오드 옷복 비록스 나쁘락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음식과 똑같은 구절이지요. 자, 내가 입는 옷이 비록 좋은 옷이 아닙니다. 메이커가 아니고 아주 고급진 옷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나의 옷은 다 부모님이 구입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잘 들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고 조금 싸구려 티가 나더라도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여지 필착하라. 여지 필착하라 똑같습니다. 줄여 어조사지 반드시 필 붙을착입니다. 위에 있는 의복을 가리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복을 주셨거든 반드시 붙을착을 여기선 입을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주시면 반드시 입어라. 윗구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부모가 나쁜 옷을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고 싶으나 나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에게 그걸 주었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 잘 입어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체를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게 두고 자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부모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부모와 자식 간의 효가 시행이 되면 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한 가정으로 인해서 마을과 사회와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의복이 다 좋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식이 입어주고 먹어주는 것 어떻겠느냐라고 훈장님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정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입히는 거 먹히는 거 정말 잘해두고 싶은데 내 형편이 되지 않아 때로는 나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질이 낮은 것을 주고 입히게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었다고 자식이 답변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더 잘 해보겠다고 부모가 좀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좀 서로서로 헤아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요즘처럼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도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한번 성동화 한번 할까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뒤 이어서 하십니다.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하고 의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하라.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같이 한번 하고 뒷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하고 의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하라. 이렇게 하시면 의미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 한번 생각하시지요. 자, 또 하나의 예절이 나오는데요. 음식 친전이어든 오늘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마실은 먹을식 어버이친 앞전입니다. 내가 어떤 먹을 것 음식을 부모님 앞에서 먹게 되거든. 부모님 앞에서 음식 먹는 것, 음식을 먹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물출기성하라. 물출기성하라. 말물 하지 마라. 날출, 그릇기, 소리성. 날출, 그릇기, 소리성. 그릇,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릇,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부모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최대한 공손하게 조용하게 예의를 갖춰서 먹어라 라는 구절이죠. 음식 소리, 쩝쩝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질하는 소리, 수저 딱딱 긁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최대한 내지 않고 조용하게 예의 바르게 먹자라는 말입니다. 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인은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지요. 혹여라도 같이 먹게 되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밥상머리 교육을 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안 하려고 해도 꼭 밥 먹을 때 얼굴을 보게 되니까 한마디씩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좀 언짢게 되는 일도 있지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는 누구와 같이 먹더라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음식점 갈 때도 점원이 음식을 이렇게 놔주는 접시를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얌전하게 내줄 때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자, 식사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릇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어른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런 교육하지 않으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모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한두 번 정도는 지도 후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의복 대회는 오드, 옷복, 띠대, 신발, 해자입니다. 오드, 옷복, 띠대, 신발해. 여기는 옷,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입는 모든 옷은 띠대, 벨트나 신발, 지금 말하면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내 옷까지 모든 것들은 물실물열하라. 물실물열하라. 하지 마라. 이를실. 하지 마라. 찢을열. 자, 어떠지 마라. 잃어버리고 다니지 마라. 쉽게 찢지 마라 라고 하고 써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의복을, 신발을, 벨트를 잃어버리지도 말고 찢지도 말아야 되느니라. 즉, 부모님이 주시는 물건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잃어버리지도 말고 함부로 버리지도 말고 일부러 찢지도 말라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교실에다가 많은 물건을 놓고 가지만 정말 찾지 않는 물건이 학교 한 구석에 한가득 있습니다. 우산하며 겉옷하며 실내화하며 모자하며 심지어 가방까지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기고 그 나의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 물건에 이름을 써서 내 거를 소중하게 쓰는 것, 정말 물건을 아껴 쓰고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다면 사람이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많은 것들을 감사를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참 요즘 아이들에게 의복, 신발, 이런 벨트, 가방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함부로 찢지 않아야 된다는 구절 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기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해야 공공으로 쓰는 물건도 당연시 아껴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물, 공기 우리가 쓰고 후손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아껴서 깨끗하게 써야 그것이 바로 내 후대에 정말 값어치 있게 남겨주는 자산이 아닐까요? 사자수학을 보면 이렇게 멀리 보는 교육까지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10살짜리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니 돈을 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여 내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예의를 오늘 배우시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음식 친전이여든 물출 기성하라 의복태는
물실 물려라라. 마지막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음률 생각나면서 그 구절의 제 이야기도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음식 친전이여든 물출 기성하라. 의복태해든 물실 물려라라. 자, 오늘은 이렇게 의복과 음식에 대한 예의를 배웠습니다. 꼭 교육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주위에 이런 예절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예절 배우시니 괜찮습니까?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사다수학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